옛날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던 유명한 공포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한 사용자가 겪은 기묘하고 섬뜩한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용자 A는 대학생 시절 자취를 하게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되고 저렴한 빌라에서 방을 구했다. 이사가 끝나고 한참은 아무 이상 없이 생활하던 그는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창문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들어와. A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바람만이 쌩쌩 불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항상 같은 시간에 그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A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A는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핸드폰으로 그 소리를 녹음해보기로 했다. 녹음을 시작하고 그 불길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녹음을 재생해보자 그는 소름이 돋았다. 분명히 창문 밖에서는 들어와, 들어와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A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길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밤중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며칠 후 부모님과 함께 자취방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할 때였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 번 더 둘러보던 중 A는 방바닥 모퉁이의 장판이 약간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부분을 살짝 들어올려 보았더니 그 아래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함께 작은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 일기장은 A가 살고 있던 방에 이전 거주자가 남긴 것이었다. 일기에는 그 역시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속삭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더 섬뜩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문을 열어주기로 했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이후로 A는 다시는 그 빌라 근처에 가지 않았고 이 경험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허구의 이야기라고 치부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A의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점점 더 많은 변형과 확장을 거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지하철 내부는 적막했고 출입문이 닫히자 들리는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흔들리는 지하철에 몸을 맡긴 채 졸음을 쫓으려 창밖의 어두운 터널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살짝 고개를 돌려 옆을 쳐다보니 그곳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반을 가렸고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무표정한 눈빛이었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내 쪽으로 향하자 괜히 식은땀이 흘렀다.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지나가겠지 싶어 고개를 다시 창밖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느껴졌다. 마치 옆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슬쩍 눈동자만 굴려 그녀를 살펴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옆 칸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지하철 바닥에 긴 머리카락이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여자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겁에 질려 재빨리 문을 열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다. 다음 칸은 텅 비어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빈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분 것처럼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문득 앞을 보니 문 너머로 아까 그 여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하얀 원피스가 지하철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아슬아슬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광란해듯 뛰기 시작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다른 칸으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몇 칸을 더 이동했지만
여전히 지하철 안에는 나와 그녀 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꼭꼭 쫓아왔다. 그 모습에 경악한 나는 지하철의 맨 끝칸에 멈춰섰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다.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문득 그 여자가 문 앞에 서서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그녀가 읊조리듯 말했다. 내리는 곳은 어디십니까?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 희미하고 간헐적이었다. 어느새 내 정거장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나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더니 손을 가리켜 선로 밖 어둠을 가리켰다. 거기가 다음 정거장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어둠만이 있었다. 지하철이 정거장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쉰 뒤 얼른 문을 향해 뛰었다. 그녀가 내 뒤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고 승강장을 빠져나와 역 밖으로 향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바깥 공기는 따뜻하고 평온했다. 불안했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돌아서서 다시 한번 지하철 입구를 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지하철을 타다가 문득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 주위를 둘러보곤 한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긴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아마 그날 내가 지하철 막차에서 겪은 일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그날 내가 그녀를 제대로 본 걸까?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어느 쪽이든 그날 경험했던 무서운 기운과 차가운 시선은 지금도 가끔씩 내 마음을 덮친다. 나는 여전히 막차를 타기 전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며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혼자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외로워졌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어떤 동호회를 알게 되었다. 그 동호회는 일명 심령 스팟 탐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주로 서울과 근처 지역의 유명한 심령 스팟을 탐방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다. 나는 평소 공포영화나 이야기에 흥미가 있었기에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참여한 탐험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그곳은 과거에 가족이 몰살당한 채 발견됐던 흉가로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살지 않는 버림받은 장소였다. 동호회 멤버들은 손전등과 카메라, 간단한 장비들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처음에는 다소 두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안심이 되었다. 폐가에 도착하자 우리는 2명씩 짝을 지어 지방과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나와 짝이 된 사람은 희진이라는 여성이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은 낮고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2층에 올라가 한 방을 열어보니 그곳은 오래된 서재로 보였다. 책장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곳곳에 거미줄이 걸려 있었다. 희진과 나는 방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 한 구석에서 종이가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니 바닥에는 낡은 앨범이 하나 있었다. 앨범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하나같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응시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순간 등골을 타고 싸늘한 느낌이 올라왔다. 급하게 앨범을 닫고 뒤를 돌아보니 희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이 사진 움직였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었던 우리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다른 멤버들도 이미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다들 뭔가 느꼈어? 이상한 소리 듣지 않았어?" 모두가 저마다의 체험을 이야기하며 폐가에서의 탐험은 그렇게 긴장으로 가득한 채 마무리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 머릿속에 남 하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었다. 이상하게도 느껴지는 시선에 눈을 떴다. 방 한 구석에는 그날 본 사진 속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동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가끔씩 한밤중에 문득 그 남자의 미소가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공포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거의 폐교 상태였고 주변의 아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소문으로 유명했습니다. 20년 전 이 학교의 학생이었던 소영이는 학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방과 후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당시 교실의 창문과 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민들은 학교를 지날 때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학교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거나 창문에 여학생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특히 3층 음악실에서는 언제나 한밤중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던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그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밤의 모험은 은근한 두려움과 함께 메시지한 스릴을 주었고 친구들은 그것을 하나의 게임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기고 마치 어두운 동굴을 탐험하듯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학교 건물은 오랜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느낌을 주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사건이 있었던 3층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층을 지나며 나는 갑작스러운 우환을 느꼈고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3층 음악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약간 벌어져 있는 틈 사이로 우리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한 친구가 문을 확 열자마자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방이었는데 피아노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나와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 놓여 있었던 탁자 위에 옛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영이라고 소개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영이는 자신의 영혼이 이곳에 갇혀 있다며 그녀가 실종된 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우리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에는 그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학교의 한 교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는 그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고 오래된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소영이의 영혼은 그제서야 학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옛날 학교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도시 전설처럼 말이죠.